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아무런 후회도 없다고, 당신이 떠난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당신 없이도 잘 지내며 어쩌면 더 행복해졌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저 자신의 삶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환상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세심하게 연출된 멋진 삶의 이미지들을 소셜미디어에 끊임없이 전시하죠.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 걸어 나왔을 때 그들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강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심리적 붕괴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떠날 때 당신은 단순히 그들을 사랑했던 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여겼던 거울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관심과 찬사, 혹은 그 어떤 감정적 반응이라도 보여주던 당신이 사라지자 그들은 자신을 정의하던 토대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관계를 끊는 그 순간 그들이 당신 주위에 구축해 놓았던 모든 통제 장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거짓 사과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일 수 없고 침묵으로 죄책감을 심어줄 수도 없으며 남 탓을 하거나 스스로를 피해자로 위장하는 게임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그들의 통제에 휘둘리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힘을 잃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로 보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리거나 필사적으로 애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한 번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부에서부터 겹겹이 서서히 균열이 갑니다.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그 다음엔 분노가 치밀고 이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른 누군가로 대체하려 했으며 무너진 자존심을 급하게 재건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새로운 공급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 텅 빈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은 조용한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된 자아를 더 이상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진실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절대로 알기를 원치 않았던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떠남이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그들을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대한 자존심은 결코 그것을 인정하도록 허락하지 않기에 그들은 침묵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은 연기를 선택하고 당신을 변덕스럽고 어렵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며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강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때 당신이 보고 연민을 느꼈던 그 거짓된 자아 속에 여전히 갇혀있는 동안 용감하게 걸어나온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역전입니다. 한때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침묵, 당신의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단호함,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서 어떤 해답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신의 초연함이 역으로 그들이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과 마주하도록 만듭니다. 조종할 사람도, 속일 사람도, 썩어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비춰줄 그 어떤 거울도 남아있지 않다는 끔찍한 공포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떠난 후 나르시시스트가 겪는 붕괴의 5가지 심리적 단계를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각 단계는 그들의 가면이 하나씩 벗겨지고 자존심의 겹이 무너져 내리며
평생을 피해왔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들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떠난 것이 당신 인생의 가장 나약한 행동이 아니라 가장 강인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단계, 부정. 나르시시스트는 건강한 사람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과는 다르게 상황을 처리합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은 고통을 직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라고 자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성찰하지도 않으며 상실감을 정직하게 마주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즉 진실을 왜곡합니다. 심리적 붕괴의 첫 단계, 부정의 단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는 항상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감히 자신을 떠날 만큼 강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도 자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떠났을 때 그들의 초기 반응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들의 환상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잠깐의 단계일 뿐이야. 그녀는 혹은 그는 다시 돌아올 거야. 늘 그랬으니까. 어떻게 다시 끌어당기는지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상처받기 쉬운 희망에 찬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뒤틀린 자신감에서 비롯된 조용한 오만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단지 자신들을 시험하고 있거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괜찮아. 조용히 있게둬. 조만간 그 침묵을 깨고 먼저 연락해 올 거야. 항상 그랬으니까 이 부정의 단계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웃고 외출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나는 당신을 잃지 않았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연극일 뿐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을 괜찮다고 봐주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정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답장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돌아올 핑계를 찾지 않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것은 마치 작은 칼날이 되어 그들의 자신만만한 가면을 조금씩 베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더 자주 확인하기 시작하고 모든 스토리를 보고 모든 게시물을 읽으며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신경 쓴다는 흔적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거나 설상가상으로 당신이 잘 지내는 모습, 심지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불안감이 그들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부정은 더 이상 강한 신념이 아니라 필사적인 방어가 됩니다. 그들은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이 노래를 들으니 내 생각이 나서 와 같은 애매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상처받기 쉬운 상태인지, 여전히 반응하는지, 여전히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주 조금이라도 반응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아직 내 힘이 통하는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지킨다면 그들은 서서히 다음 단계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든 이 부정의 단계를 가능한 한 길게 누리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퍼뜨릴 겁니다. 당신이 불안정하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웠고
자신은 아무 이유 없이 버림받은 이성적인 피해자였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동정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로 버려진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이죠. 만약 당신이 자신의 조종, 냉담함, 혹은 공감 능력 부족 때문에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자아 구조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은 나르시시스트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미루기 위해 사용하는 감정적 마취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의 효과는 결국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다시 끌려 들어가지 않을 때 그들의 감정 시스템은 마치 금단 증상을 겪는 사람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분노하며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결코 원치 않았던 거울이 되어 그토록 피하려고 노력했던 한 가지 사실, 즉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비춥니다. 한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던 거울이었던 당신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되뇌던 주문은 힘을 잃고 그 정신적 방어막이 무너지면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때 그들은 2단계, 분노와 공황의 단계로 들어섭니다. 자아가 더 이상 형태를 유지할 수 없고 항상 묻어두었던 두려움이 마침내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2단계, 분노와 공황. 부정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예상과 달리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는 척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지고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 즉 당신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자아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부정에서 분노로 전환합니다. 그 분노는 폭발적이면서도 조용하고 보복적이면서도 무너져가는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평범한 분노가 아닙니다. 성숙한 어른이 느낄 법한 건강한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굴욕감과 권력 상실이 뒤섞인 유독한 혼합물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침묵은 이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한때 그들이 당신에게 가졌던 통제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반격 없이는 권력을 잃는 법을 모릅니다. 당신은 그 변화를 명확하게 알아차릴 것입니다. 애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묘하게 위장된 공격적인 메시지가 날아올 겁니다. 내가 원래 약한 사람이란 건 알고 있었어.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치는 유형이지. 혹은 더 심하게는 나에게 걸맞은 사람을 드디어 찾았어 와 같은 말들. 이런 말들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미끼입니다. 당신이 단 한마디라도 반응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방출되지 못한 채 들끓으며 내면의 혼돈을 키워갑니다. 그들은 새로운 연기라는 가면 뒤에 그 혼돈을 숨기려 애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전술을 강화하여 질투심, 대립 또는 감정적 미끼를 유발합니다. 갑자기 새로운 연인과 나타나 다정한 사진을 올리고 훨씬 더 나은 관계라며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그들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사람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기 위한 무기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의 심리는 매우 모순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처받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질투하기를 원하면서도 만약 당신이 정말로 돌아온다면 즉시 예전과 똑같은 권력 게임을 되살릴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통제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이 단계를 특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거절당했다는 느낌과 망상에 가까운 특권의식의 결합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히 자신들의 허락 없이 자유를 되찾으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게임을 그만둘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특히 침묵을 유지하는 행위는 그들의 자아에 원초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떠나 본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를 조용한 전쟁터를 걷는 것 같다고 묘사합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 보이지만 그 에너지는 위협적입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친구들은 그가 당신에 대해 묻고 다닌다고 전해줍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게시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온라인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들이 당신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전술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전술이 실패할 때 당신이 질투하지 않고 답장하지 않고 덫에 빠지지 않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에 빠집니다. 더 이상 당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상적인 공급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무관심으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공황이 시작됩니다. 이 공황은 항상 소리를 지르거나 폭발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불안할 정도로 조용하지만 위험할 정도로 유독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판을 망가뜨리려 하거나 친구, 가족, 동료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화풀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 번영하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당신을 폄하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뉘우치는 착한 사람인 척하며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오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정한 반성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지 권력을 되찾기 위한 또 다른 전략적 순환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동정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기에 넘어가면 그들은 즉시 통제라는 발판 위로 다시 기어 올라가고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행복하고 영향받지 않았으며 더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역설은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당신을 지우기 위해 드리는 그 노력 자체가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하게 존재한다는 가장 큰 단서입니다. 이 분노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반응할 것이라고 믿는 동안에만 계속됩니다. 당신을 자극하려는 시도가 실패하고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연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공황은 점차 감정적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다음 단계인 대체물 찾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분노의 단계를 떠나기 전에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극적일수록 당신은 그들에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통제력을 잃은 것은 당신이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결코 돌아오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먹고 사는 누군가에게 그것은 이름조차 붙일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입니다. 3단계, 대체와 자아 재건. 분노의 폭풍이 지나가고 보복 전술이 실패하고 당신이 여전히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공황 상태가 훨씬 더 끔찍한 것, 즉 공허함으로 식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그 공허함 속으로 던져 넣었던 모든 것들, 도발, 차가운 침묵, 새로운 공급원, 연출된 행복,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되돌려 놓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단계, 즉 대체물을 찾는 단계로 내몰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가 끝나면 슬퍼하고 치유하며 성장할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공허함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세계가 무너질 때 자신을 지탱해줄 안정적인 내면의 자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 대신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다시 비춰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자아를 재건하는 데 뛰어듭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새로운 사람을 아주 빠르게 찾는 것입니다. 성찰의 시간도 진정한 교감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거울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에게 복종하며 다시 한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줄 누군가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으면 익숙한 순환이 시작됩니다. 바로 러브 바밍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대상을 칭찬과 거창한 제스처,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을 약속하는 황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들이 한때 당신에게 했던 것에 왜곡된 복제품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서두르고 감정적으로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가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실패의 메아리를 잠재우기 위한 도구로서 말입니다. 이것은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당신보다 더 낫고 더 잘 맞고 다루기 쉽고 더 성숙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코 인정하지 않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 가공되지 않은 가면 벗은 진짜 모습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충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과 같은 깊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진정한 연결의 부재를 감지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게임의 속도를 높입니다. 동거, 약혼, 심지어 결혼과 같은 감정적 이정표를 향해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제자리에 고정시켜 자아의 환상을 유지하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진정성 없음으로 인해 생긴 공허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고갈되는 순환에 들어섭니다. 새로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대화들을 기억해냅니다. 당신이 자신의 분노를 다루었던 방식을 기억합니다. 복종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존재감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침묵했던 이유를 기억합니다. 조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리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더 순종적일지는 몰라도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 단계에서 그들은 과잉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파트너에게 과도한 애정을 쏟아붓고 소셜미디어를 감상적인 문구가 뚝뚝 떨어지는 사진과 캡션으로 도배합니다. 내 인생의 사랑을 찾았다 와 같은 선언들 말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런 제스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면의 공허를 덮기 위한 필사적인 연기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 사람을 대체했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진실은 그들은 당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가면을 꿰뚫어 본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도전했으며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종류의 사랑, 즉 통제하거나 과시할 필요가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쳐가든 얼마나 큰 소리로 새로운 소울메이트를 떠들어대든 그 감정을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4단계, 과거의 유령과 절망. 새로운 관계라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연기를 펼치지만 막이 내리고 홀로 남았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이전보다 더 깊은 공허와 마주합니다. 새로운 공급원은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 당신이 남기고 간 근본적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이때가 바로 4번째 단계, 과거의 유령과 절망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파트너를 당신과 비교합니다. 새로운 연인이 당신처럼 자신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처럼 자신의 변덕을 참아주지 못할 때 그들은 실망과 짜증을 느낍니다. 이것은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거울이 당신만큼 선명하게 자신들의 위대함을 비춰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가장 복잡한 내면을 보았고 그 어둠 속에서도 머물렀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는 유령처럼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집요하게 엿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행복한지, 불행한지. 만약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은 잠시나마 우월감을 느끼며 안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성장하고 치유되고 자신 없이도 빛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들의 자아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그것은 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그들이 평생 부정해온 진실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종종 다시 당신에게 연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해의 손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남은 통제권을 확인하려는 절박한 시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다못해 증오라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반응이라도 무관심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은 곧 자신의 존재가 지워졌다는 의미니까요. 당신이 여기서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들은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자신이 구축한 세계가 완벽한 환상이었으며 그 중심에 있던 자신은 사실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절망은 그들을 마지막 선택의 기로로 이끌게 됩니다. 5단계, 최종 선택, 반복 혹은 소멸.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내면의 공허가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마지막 갈림길에 섭니다. 하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길, 즉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진정한 변화를 모색하는 길입니다. 이는 자신의 상처, 불안, 그리고 타인을 조종해왔던 모든 행동의 근원을 파고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이 길을 선택할 힘도
용기도 안내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 즉 반복과 붕괴, 그리고 텅 빈 껍데기로서의 삶을 선택합니다. 이 더 흔한 시나리오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사이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와 열정, 그리고 훨씬 더 큰 절박함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을 찾고, 연기하고, 러브 바밍을 하고, 통제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더 이상 불꽃도, 영혼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 자신조차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타인을 믿을 리가 없죠. 그들은 더 이상 전략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 움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종하는 행위마저 스릴을 잃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내향적 사회적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옳은 말을 하고 도덕적으로 보이며 친절하고 세련된 말투를 사용하지만 내면은 감정적으로 황폐합니다. 그들은 느끼지도 아파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이 연기했던 모습의 복제품처럼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핵을 가진 채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단계에서 더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차가워지고 더 잔인해지며 더 무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조종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고통에 다른 배출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한때 나르시시스트를 사랑했던 사람들,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구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책임도 없습니다. 당신은 기회를 주었고 연민을 보였으며 희망을 붙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외부에서 주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진실을 보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는 그 어떤 일도 그들이 피할 수 없는 대면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무너진다 해도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탈출구 없는 나선 속으로 떨어진다 해도 그것은 당신이 한때 가장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가져다 주려 했던 진실들을 오랫동안 거부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들이 당신을 생각하는 조용한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분노나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는 욕망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깨닫는 순간 자신을 진정으로 봐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 진실을 위해 용감하게 떠나간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남긴 유산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진실의 흔적, 당신이 사랑했다는 진실, 그리고 그 사랑이 존중받지 못했을 때 당신이 떠날 만큼 강했다는 진실 말입니다. 당신은 한때 스스로에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아플까? 후회할까? 저 완벽한 연기 뒤에서 내 생각을 하기는 할까? 그리고 당신은 사과도, 인정도, 한때 나눈 사랑이 의미 있었다고 단 한순간이라도 느끼게 해줄 그 어떤 제스처도 없었기에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더 이상 그 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금들은 각 단계를 통해 당신은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괜찮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움 위에 세워진 침묵에는 평화가 없으며 내면에 커져가는 공허를 가리고 있다면 그 어떤 미소도 진짜가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떠난 그날부터 조각조각 해체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자기 파괴와 조종의 순환에 갇혀 있는 동안 그들이 너무 예민하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쉽게 용서한다고 불렀던 당신은 증오 때문이 아니라 각성 때문에 걸어 나왔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이 보기를 원치 않았던 모든 것을 보았고 이제 그만 일하고 말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인함이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이 놓아줄 수 있는 강인함. 인정이 필요 없이 치유할 수 있는 강인함. 다른 사람들이 오직 연기하는 법만 알 때 진짜가 될 수 있는 강인함. 만약 오늘 이야기에서 단 한 가지를 얻어 가신다면 그것이 그들의 붕괴에 대한 만족감이 아니라 이것을 아는 데서 오는 조용한 자부심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떠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진실된 자아의 탄생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느끼기 위해 사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만약 당신이 조종당하고 독이 되는 관계의 순환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진실을 확인받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봐줄 필요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과 나눔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이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유와 각성, 그리고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건강한 사랑을 향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들은 무너졌지만 당신은 일어섰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아무런 후회도 없다고, 당신이 떠난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당신 없이도 잘 지내며 어쩌면 더 행복해졌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저 자신의 삶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환상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세심하게 연출된 멋진 삶의 이미지들을 소셜미디어에 끊임없이 전시하죠.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 걸어 나왔을 때 그들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강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심리적 붕괴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떠날 때 당신은 단순히 그들을 사랑했던 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여겼던 거울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관심과 찬사, 혹은 그 어떤 감정적 반응이라도 보여주던 당신이 사라지자 그들은 자신을 정의하던 토대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관계를 끊는 그 순간 그들이 당신 주위에 구축해 놓았던 모든 통제 장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거짓 사과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일 수 없고 침묵으로 죄책감을 심어줄 수도 없으며 남 탓을 하거나 스스로를 피해자로 위장하는 게임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그들의 통제에 휘둘리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힘을 잃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로 보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리거나 필사적으로 애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한 번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부에서부터 겹겹이 서서히 균열이 갑니다.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그 다음엔 분노가 치밀고 이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른 누군가로 대체하려 했으며 무너진 자존심을 급하게 재건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새로운 공급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 텅 빈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은 조용한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된 자아를 더 이상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진실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절대로 알기를 원치 않았던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떠남이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그들을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대한 자존심은 결코 그것을 인정하도록 허락하지 않기에 그들은 침묵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은 연기를 선택하고 당신을 변덕스럽고 어렵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며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강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때 당신이 보고 연민을 느꼈던 그 거짓된 자아 속에 여전히 갇혀있는 동안 용감하게 걸어나온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역전입니다. 한때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침묵, 당신의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단호함,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서 어떤 해답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신의 초연함이 역으로 그들이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과 마주하도록 만듭니다. 조종할 사람도 속일 사람도 썩어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비춰줄 그 어떤 거울도 남아있지 않다는 끔찍한 공포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떠난 후 나르시시스트가 겪는 붕괴의 5가지 심리적 단계를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각 단계는 그들의 가면이 하나씩 벗겨지고 자존심의 겹이 무너져 내리며 평생을 피해왔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들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떠난 것이 당신 인생의 가장 나약한 행동이 아니라 가장 강인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단계 부정. 나르시시스트는 건강한 사람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과는 다르게 상황을 처리합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은 고통을 직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라고 자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성찰하지도 않으며 상실감을 정직하게 마주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즉 진실을 왜곡합니다. 심리적 붕괴의 첫 단계, 부정의 단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는 항상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감히 자신을 떠날 만큼 강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도 자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떠났을 때 그들의 초기 반응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들의 환상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잠깐의 단계일 뿐이야. 그녀는 혹은 그는 다시 돌아올 거야. 늘 그랬으니까. 어떻게 다시 끌어당기는지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상처받기 쉬운 희망에 찬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뒤틀린 자신감에서 비롯된 조용한 오만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단지 자신들을 시험하고 있거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괜찮아. 조용히 있게 둬.
조만간 그 침묵을 깨고 먼저 연락해 올 거야. 항상 그랬으니까 이 부정의 단계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웃고 외출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나는 당신을 잃지 않았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연극일 뿐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을 괜찮다고 봐주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정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답장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돌아올 핑계를 찾지 않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것은 마치 작은 칼날이 되어 그들의 자신만만한 가면을 조금씩 베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더 자주 확인하기 시작하고 모든 스토리를 보고 모든 게시물을 읽으며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신경 쓴다는 흔적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거나 설상가상으로 당신이 잘 지내는 모습, 심지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불안감이 그들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부정은 더 이상 강한 신념이 아니라 필사적인 방어가 됩니다. 그들은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이 노래를 들으니 내 생각이 나서 와 같은 애매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상처받기 쉬운 상태인지, 여전히 반응하는지, 여전히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주 조금이라도 반응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아직 내 힘이 통하는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지킨다면 그들은 서서히 다음 단계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든 이 부정의 단계를 가능한 한길게 누리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퍼뜨릴 겁니다. 당신이 불안정하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웠고 자신은 아무 이유 없이 버림받은 이성적인 피해자였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동정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로 버려진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이죠. 만약 당신이 자신의 조종, 냉담함, 혹은 공감 능력 부족 때문에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자아 구조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은 나르시시스트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미루기 위해 사용하는 감정적 마취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의 효과는 결국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다시 끌려 들어가지 않을 때 그들의 감정 시스템은 마치 금단 증상을 겪는 사람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분노하며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결코 원치 않았던 거울이 되어 그토록 피하려고 노력했던 한 가지 사실, 즉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비춥니다. 한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던 거울이었던 당신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되뇌던 주문은 힘을 잃고 그 정신적 방어막이 무너지면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때 그들은 2단계, 분노와 공황의 단계로 들어섭니다. 자아가 더 이상 형태를 유지할 수 없고 항상 묻어두었던 두려움이 마침내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2단계, 분노와 공황. 부정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예상과 달리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는 척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지고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 즉 당신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자아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부정에서 분노로 전환합니다. 그 분노는 폭발적이면서도 조용하고 보복적이면서도 무너져가는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평범한 분노가 아닙니다. 성숙한 어른이 느낄 법한 건강한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굴욕감과 권력 상실이 뒤섞인 유독한 혼합물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침묵은 이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한때 그들이 당신에게 가졌던 통제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반격 없이는 권력을 잃는 법을 모릅니다. 당신은 그 변화를 명확하게 알아차릴 것입니다. 애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묘하게 위장된 공격적인 메시지가 날아올 겁니다. 내가 원래 약한 사람이란 건 알고 있었어.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치는 유형이지. 혹은 더 심하게는 나에게 걸맞은 사람을 드디어 찾았어 와 같은 말들. 이런 말들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미끼입니다. 당신이 단 한마디라도 반응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방출되지 못한 채 들끓으며 내면의 혼돈을 키워갑니다. 그들은 새로운 연기라는 가면 뒤에 그 혼돈을 숨기려 애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전술을 강화하여 질투심, 대립 또는 감정적 미끼를 유발합니다. 갑자기 새로운 연인과 나타나 다정한 사진을 올리고 훨씬 더 나은 관계라며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그들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사람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기 위한 무기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의 심리는 매우 모순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처받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질투하기를 원하면서도 만약 당신이 정말로 돌아온다면 즉시 예전과 똑같은 권력 게임을 되살릴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통제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이 단계를 특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거절당했다는 느낌과 망상에 가까운 특권의식의 결합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히 자신들의 허락 없이 자유를 되찾으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게임을 그만둘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특히 침묵을 유지하는 행위는 그들의 자아에 원초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떠나 본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를 조용한 전쟁터를 걷는 것 같다고 묘사합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 보이지만 그 에너지는 위협적입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친구들은 그가 당신에 대해 묻고 다닌다고 전해줍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게시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온라인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들이 당신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전술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전술이 실패할 때 당신이 질투하지 않고 답장하지 않고 덫에 빠지지 않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에 빠집니다. 더 이상 당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상적인 공급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무관심으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공황이 시작됩니다. 이 공황은 항상 소리를 지르거나 폭발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불안할 정도로 조용하지만 위험할 정도로 유독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판을 망가뜨리려 하거나 친구, 가족, 동료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화풀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 번영하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당신을 폄하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뉘우치는 착한 사람인 척하며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오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정한 반성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지 권력을 되찾기 위한 또 다른 전략적 순환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동정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기에 넘어가면 그들은 즉시 통제라는 발판 위로 다시 기어 올라가고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행복하고 영향받지 않았으며 더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역설은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당신을 지우기 위해 드리는 그 노력 자체가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하게 존재한다는 가장 큰 단서입니다. 이 분노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반응할 것이라고 믿는 동안에만 계속됩니다. 당신을 자극하려는 시도가 실패하고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연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공황은 점차 감정적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다음 단계인 대체물 찾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분노의 단계를 떠나기 전에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극적일수록 당신은 그들에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통제력을 잃은 것은 당신이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결코 돌아오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먹고 사는 누군가에게 그것은 이름조차 붙일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입니다. 3단계, 대체와 자아 재건. 분노의 폭풍이 지나가고 보복 전술이 실패하고 당신이 여전히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공황 상태가 훨씬 더 끔찍한 것, 즉 공허함으로 식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그 공허함 속으로 던져 넣었던 모든 것들, 도발, 차가운 침묵, 새로운 공급원, 연출된 행복,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되돌려 놓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단계, 즉 대체물을 찾는 단계로 내몰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가 끝나면 슬퍼하고 치유하며 성장할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공허함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세계가 무너질 때 자신을 지탱해줄 안정적인 내면의 자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 대신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다시 비춰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자아를 재건하는 데 뛰어듭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새로운 사람을 아주 빠르게 찾는 것입니다. 성찰의 시간도 진정한 교감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거울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에게 복종하며 다시 한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줄 누군가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으면 익숙한 순환이 시작됩니다. 바로 러브 바밍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대상을 칭찬과 거창한 제스처,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을 약속하는 황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들이 한때 당신에게 했던 것에 왜곡된 복제품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서두르고 감정적으로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